안녕하세요. 안성희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오늘은 가업상속 공제 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단연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분율 요건이 비상장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아져서 그동안 공제 요건조차를 충족하지 못했던 상당수 상장법인들이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또 증액된 한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도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는 2배가 상향 조정되는 걸로 예고가 되었지만 100억 원씩 각 경영기관별로 100억 원씩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그동안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사후관리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고용유지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 세제 개정 내용이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 부분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고,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낮은 한도를 적용받거나 이런 경우를 상당 부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를 받고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세무법인 현인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의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의 연수기획위원장,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가세 문제와 가질금 정리 백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할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1강은 가업상속 공제와 이해와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별도의 강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한도와 가업상속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트 6까지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유류분 청구와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그다음에 납부 특례, 양도세 이월과세, 그다음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강의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이해편인데, 대부분 가업상속 공제를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추진과 양도까지가 어떤 로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가업상속 공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하고 가업상속 재산가격이 300억 원, 한도가 300억 원이고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0%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해당 주식 취득가격은 10억 원인 경우로 가정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민법상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300억이 상속재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300억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0원으로 상속세는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를 0원으로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사후관리가 되는데, 이거는 가업용 재산을 4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 지분 유지, 그다음에 고용 유지, 그다음에 상속인 가업종사, 이 4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5년간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는 상속세가 추징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탈세나 회계부정이 상속인이 5년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추징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식을 상속인이 이 법인을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한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속 당시 평가액인 300억 원이 취득가격이 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10억 원, 피상속인의 취득가격이 취득가격으로 적용돼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290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추징 사유가 이거는 발생을 안 했을 때고, 추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업성세 공제를 받고 주식 등을 먼저 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추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된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세가 유월과세가 되지 않고 상속 당시 평가액 300억 원의 취득가격으로 돼야 되지만 기신고한 양도세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추징세액에서 양도세 상당액을 차감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세 상당액은 이 이월과세 290억 원을 양도 차익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여기는 300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0인 거죠. 그래서 이 290억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먼저 선추징되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세, 상속세는 추징되지만 양도세가 0이 돼서 상속세 추징에 따른 그런 과세 효과가 조금 완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자산은 이제 가업상속 공제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이 다 가능한데요.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에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가액에서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해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재산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0인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상속세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상속세에 대상되는 재산 가격은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개인기업은 이 금액 외의 상속 재산은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 100억 원씩이 다 모든 경영기관에 대해서 100억 원씩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600억 원이 공제되는 걸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각 한도별로 한번 절세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300억인 경우 가업상속 재산 가격이 300억이고 한도가 300억 적용됐을 때는 138억, 400억일 경우에는 187억, 600억일 경우에는 무려 284억 원의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평가의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 5년간 이렇게 이제 한도가 개정 전에도 500억까지 됐는데 실제 가업상속 적용 현황을 보면은 의외로 그 건수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7년 21억 평균 공제 금액이 2018년 20억,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다 20억, 2021년도 19억 평균 공제 금액이 19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9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31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개인 사업자 수가 620만 개,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수가 78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인원수, 전체 인구 대비 사망 인원 비율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한 현황은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 사업무관 자산 비율에 대한 그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높고 또 공제 효과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연부연납을 받거나 뭐 이런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